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성실히 일해서 노후 준비도 남들보다 꼼꼼히 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마음이 허하고 돈보다 더 버거운 게 생긴다는 것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62세에 퇴직한 전직 은행원 박정수 씨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1년 만에 그가 마주한 현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노후의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박정수 씨는 은행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말 그대로 안정의 상징이었죠. 퇴직할 때는 2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합쳐 매달 25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그 확신은 무너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여유로웠습니다. 아침에는 카페에서 신문을 보고 오후에는 골프 연습장에 다녀오고 저녁엔 와인 한 잔을 곁들이며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산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일정이 없으니 하루가 길고 대화할 사람도 줄었습니다. 은행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은 아직 현직에 남아있거나 각자의 삶에 바빠졌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감정이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문제는 돈보다 리듬이었습니다. 일할 때는 월급이 들어오고 지출도 계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돈이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는 매일이 이어졌습니다. 퇴직금에서 조금씩 꺼내 쓰다 보니 불안이 쌓였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요즘 너무 써라는 말이 일상이 됐고 한때 웃으며 이야기하던 식사 자리에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박 씨는 매달 가계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식비와 관리비, 교통비를 줄이려 노력했지만 이상하게도 돈은 늘 비슷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부부의 평균 지출은 월 270만 원 수준인데 실제로는 병원비, 경조사비, 손주 용돈 등을 포함하면 350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계획한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의 계산은 처음부터 빗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힘들었던 건 소속감의 부재였습니다. 은행에서 부장으로 있을 때는 매일 수십 명의 직원이 인사를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그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한때 수많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하루를 관리하기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으니 늦잠이 늘고 TV를 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의 금융 상담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퇴직 전에는 이런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첫 상담날 젊은 부부가 대출과 예적금에 대해 묻자 그는 오랜만에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해가 됐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후 박 씨는 매주 2번 도서관에 나가 무료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생긴 건 아니었지만 마음의 균형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쓸모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퇴 후 1년 만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은퇴 후의 진짜 위기는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존재의 리듬을 잃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시간과 돈의 의미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통장 잔고보다 하루 루틴을 설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일정이 없는 사람일수록 지출은 늘어나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반대로 일상의 구조를 만든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 첫 1년은 리허설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소비 패턴, 인간관계, 정체성이 모두 새롭게 재편됩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무엇에 의미를 둘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돈은 불안의 도구로 변하고 삶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박정수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퇴직자들의 거울입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돈 걱정이 없진 않지만 그 불안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줄어드는 돈보다
채워지는 시간의 의미를 보게 됐습니다. 퇴직 후의 현실은 잔인할 만큼 솔직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상보다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인생 2막을 찾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의 소득이 늘었다고. 결국 은퇴의 성패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능력에서 갈립니다. 여러분의 은퇴 1년 차는 어떤가요? 통장의 숫자보다 중요한 건 하루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남은 인생의 리듬을 만듭니다. 돈의 흐름보다 삶의 방향을 먼저 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도 잃지 않는 부를 얻게 됩니다. 퇴직 후 1년 은행원 박정수 씨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은퇴 후 1년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며 돈을 모으는 법은 배웠지만 일하지 않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첫 1년은 누구에게나 혼란스럽고 때로는 잔인한 시기입니다. 퇴직 직후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쉬자. 그동안 고생했으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자. 그러나 그 쉼의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일의 리듬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공허함은 생각보다 깊고 빠릅니다. 박정수 씨 역시 처음엔 늦잠을 자는 게 행복이었지만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두려워졌습니다. 사람은 쓸모를 느낄 때 존재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직장은 그 역할을 대신해주던 공간이었고 퇴직과 함께 그 무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소속의 상실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보고하고 대화하던 관계가 끊기면 사회적 자아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40%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심리적 공허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인간은 돈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유지되던 구조를 잃으면 그 위에 세워졌던 생활과 감정이 함께 무너집니다. 직장은 단순히 월급을 주는 곳이 아니라 시간의 틀을 제공하고 인간관계의 경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틀이 사라지면 하루의 길이는 이전보다 훨씬 길어지고 그 길이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은퇴 후 1년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자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체감하게 됩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멈추고 대신 생활비 인출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지출이 시작됩니다. 이때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이 사라진 존재의 불안입니다.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에 들어왔다는 인식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은퇴 후 1년은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소득의 성격을 바꾸는 시기라고. 퇴직 전에는 노동이 수입의 원천이었다면 퇴직 후에는 자산과 시간, 관계가 수입의 기반이 됩니다. 즉, 돈이 아니라 의미가 수익이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정수 씨의 경우 도서관 자원봉사를 통해 이 전환점을 찾았습니다. 그는 매주 몇 시간의 상담을 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후로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활동이 생기니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일상의 만족도가 오르니 위로 소비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돈의 안정감은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리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은 다른 은퇴자들의 사례에서도 반복됩니다. 어떤 이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원예 봉사를 시작했고 어떤 이는 노인복지관에서 서예 강좌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일할 때보다 돈은 적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롭다. 은퇴 후의 행복은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재정적 준비와 별개로 시간의 구조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주일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일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독서 모임, 봉사나 취미 활동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출의 구조를 현실적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의 월급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은퇴 후의 생활비 구조로 예산을 조정해야 합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계획된 여유는 금세 사라집니다. 셋째, 관계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은 금세 찾아옵니다. 가족과의 대화, 지역 모임, 취미를 통한 새로운 연결이 심리적 안정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은퇴자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재정 수준과 무관하게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목표는 소비를 줄이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늘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목표가 되면 삶이 위축됩니다. 하지만 의미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면 돈의 쓰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커피 한 잔, 손주에게 사주는 아이스크림 같은 작은 지출이 행복 투자가 됩니다.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균형입니다. 박정수 씨는 지금도 은행 시절의 습관대로 매달 가계부를 씁니다. 하지만 항목이 달라졌습니다. 연금 수입과 지출 사이에는 이제 활동 수입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습니다. 실제 돈은 아니지만 자신이 얻는 의미의 가치로 기록하는 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루가 나의 자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20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불안하고 혼란스럽겠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진짜 은퇴의 시작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두렵다면 먼저 시간을 불려야 합니다. 소속감을 잃었다면 새 무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다시 역할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 역할이 곧 삶의 의미가 되고 불안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퇴직한 은행원 박정수 씨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돈의 가치를 알게 됐다. 돈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만들 때 따라오는 것이다. 이 말은 은퇴를 앞둔 모든 세대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노후의 진짜 위기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누군가의 필요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은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균형표를 맞출 때 비로소 진짜 부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돈이 아닌 시간의 가치, 소속의 의미, 관계의 온기를 다시 세우는 사람만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야말로 은퇴 이후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산입니다.